특히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상하이의 주민들, 로컬들이 항상 이용하던 상권과 생활형 상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런 생활형 상권은 거의 다 없어지고 이상한 상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하이 로컬들이 운영하지 않아. 지방에서 온 이런저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하이 로컬들이 즐겼던 그런 맛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대만을 되게 좋아하는지 알아요? 저 여행을 대만을 진짜 많이 가잖아요. 원래는 베이징을 훨씬 더 많이 갔지. 전 베이징에서 16년을 살았으니까. 10몇 년 살았으니까. 저는 원래 베이징을 되게 좋아했는데 베이징도 약간 그런 게 있어. 발전하면서 건물들 세우면서 옛날 감성이 있었던 그런 뒷골목들, 지역들 이런 것들이 다 미뤄져 버리고 큰 막 8차선 도로가 들어오고 8차선 양쪽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건물만 빌딩만 세워지고 감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왜냐면 저는 그 옛날의 중국 90년대에 제가 중국을 갔잖아요. 90년대에 중국, 제 정확히 1993년도에 갔어요. 93년도부터 제가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즐겼던 그 중국. 그게 찐 중국이었어. 더 정확히 얘기하면 1997년, 1998년 그때부터 한 2008년 요 사이, 요 10년이 그때가 제일 좋은 중국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정말 중국다운 중국,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중국, 정말 살기 좋은 중국, 그 시절이 끝이었어. 그 후로는 중국도 외국 자본들도 많이 받아들이면서 발전을 이상하게 했어. 어떤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감성 있는 골목들은 그냥 알아서 발전하게 놔둬야 되는데 중국이 여기 사람들 많이 보인다 밀어버리고 상가 올려 도로 깔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감성들이 없잖아.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처음으로 대만을 한번 갔어요. 대만을 갔는데 내가 뭘 느꼈냐면 중국 본토보다 더 중국적인 요소들을 정말 잘 보존을 시켜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중국은 다 밀어버린 것들인데 대만은 그걸 아직 보존하고 있었어. 정말 옛날 중국 감성의 그런 문화들을 대만이 훨씬 더 잘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거리도 먹거리고 골목골목에 있는 그런 분위기와 뭐 차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난 여러분들 대만도 호거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 그런데 대만에서 딱 먹었던 호거가 뭔가 약간 옛날에 90년대 막 97년, 98년도 그때 중학교 다니던 그냥 중학교 동창들이랑 같이 먹었던 그런 맛이 나는 거야. 그걸 내가 대만에서 느꼈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대만을 되게 많이 가게 됐어요. 정말 중국다운 그런 문화들을 대만이 훨씬 더 잘 보존하고 있더라. 그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하이는 도시의 이름은 상하이로 남아있지만 그 도시를 만들었던 생활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지역들이 상하이에 몇 개가 더 있거든. 이것도 얘기해드릴까? 자, 예를 들면 상하이에 스촨베이루라는 곳도 있어요. 스촨베이루. 이게 뭐냐? 이거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이 된 상하이 사람들이 옛날에 어린 시절부터 생활을 하던 곳이에요. 거기는 뭘 팔았느냐? 양모 스웨터. 양모로 짠 스웨터를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 그런 동네였어. 거기 가서 겨울에는 거기서 스웨터를 사고 작은 가게에서 서민 음식점, 딤섬집 이런 것들을 먹고 생활용품들을 사고 했던 그런 동네였대. 거기도 엄청 북적북적한 그런 동네였는데 실제로 상하이의 로컬들이 생활하고 소비했던 그런 거리였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작은 가게가 대부분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문을 연 아예 그냥 상가형 건물들, 그 건물들에 막 음식점이 들어가고 딱 한국으로 따지면 그런 약간 신도시의 상가 있잖아.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신도시 가보면 주위에 막 아파트들 막 이렇게 막 세워져 있는데 그 아파트 중간에 그냥 상가 건물이 띡하게 서 있어. 그 위에 간판들 겁나 많이 달려있고 그 상가 안에 무슨 식당도 있고 술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마저도 지금 안에 다 빈 상가야. 문이 다 닫혀 있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상하이 같은 이런 도시가 죽어가는 이런 현상을 단순히 지금 중국 경기 침체만에 그런다? 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야. 상하이 정부가 역사 경관 보호와 도시 정비라는 이름으로 도심 주민을 계속 외곽으로 이주시킨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상하이 구도심에는 가난한 서민과 부유한 주민, 지식인, 상인, 자영업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서 다 같이 살았어. 이들이 골목과 시장, 식당과 학교 이런 거를 이용하면서 도시의 생활권이 유지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상하이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냈던 그런 주민들을 다 외곽으로 쫓아내고 외국인들 쫓아내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거기 살던 중국인들은 탈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자체는 깨끗해질 수 있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밀어버리고 아씨 뭐 요즘 현대 건물 세우면 깨끗해지겠지. 그런데 그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도시의 혈액과 맥박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도시의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모두 내보내니까 피를 뽑아낸 것처럼 도시가 죽어버렸다 라는 말이 지금 상하이를 빗대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또 상하이에서 후저울루라는 거리가 있어요. 후저울루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인데 후저울루는 과거 상하이의 문화거리였어요. 19세기에 설립된 런지 병원이 있었고 각종 신문사와 출판사, 서점과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딱 이것만 들어도 지금 어떤 감성인지 느껴지잖아. 출판사, 신문사, 문화공간, 서점 어떤 느낌인지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신문사들이 거기 대거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역사적인 건물로 칠 수 있는 그런 병원도 거기 있었고 문화의 거리, 문화인들이 좋아하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크게 사람이 줄고 과거 이 지역을 구성했던 언론과 문화시설들도 싹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낡은 상점 몇 곳이 폐업한 문제가 아니라 상하이의 역사와 주민의 기억, 생활권을 함께 구성했던 생태계가 해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남는 이유는 이 도시가 발전한다라고 이 도시에 남지 않아요. 이 도시에 나만의 추억이라는 게 있거든. 나의 역사가 있고 나의 향수가 묻어있는 그런 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그걸 건드리는 순간 여기는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상하이가 침체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일자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상하이의 일자리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하이에서는 40대 출신의 남성, 이 사람도 안후이성 출신이에요. 40대 후반 이런 남성이 있는데 50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물류보관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냐? 근데 이건 40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는요 35세 취업 절벽이에요. 35세부터 당신은 취업이 나이 너무 많아요 이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들 35세면 한창 일할 때야. 그리고 어느 정도 일한 경험도 쌓여 있고 체력도 제일 좋을 때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가는 단계라 가지고 일을 제일 파이팅하게 할 나이가 30대에서 40까지야. 40대가 일을 제일 잘하는 나이예요. 맞잖아. 20대는 일 배우는 나이지. 40대 때가 일 제일 잘하고 50대부터 이제 좀 꺾이면서 위로 못 치고 올라가면 그냥 이제 잘리는 거고 약간 그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40대가 중력일 나이인데 중국에서는 35이 되잖아요. 너 나이 많아. 너 못 써. 안 뽑아요. 나이 많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30 초반밖에 안 됐는데 함부로 일자리를 그만 못 둬. 일 그만두면 다시 일자리 찾기 어려울까 봐. 기업들은 무조건 젊은 노동자들을 선호해요. 왜? 젊은 노동자들이 그냥 깔려 있으니까. 애들은 돈 한 달에 그냥 20-30만 원만 쥐어줘도 미친 듯이 일을 하니까. 근데 30대들은 내가 뭐 이런 경력도 있고 저런 경력도 있고 뭐 졸업했고 됐고 이 돈에 너 할 거야 말 거야? 못 하겠어? 그럼 꺼져. 야, 니보다 그냥 어린 애들 쌩쌩한 애들 이 돈 줘도 할 애들이 지금 줄 서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 현장에서는 40대 후반이 되면 단순히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자리 자체에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32, 3세 일을 그만둬요. 그 다음에 한 1년 쉬어. 그 다음에 한 34, 5에 이제 재취업하려고 그러잖아. 취업이 안 돼. 왜? 너 너무 늙었으니까. 그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야. 그리고 아직도 상하이에서 남아있는 상하이도 외지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외노자예요. 외국 노동자가 아니라 외지 노동자. 왜냐하면 중국은요 자기가 태어난 도시나 태어난 곳에서 멀리 벗어서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사람이 상하이 가서 살려면 상하이에서 나오는 그런 거주증, 여권 같은 비자 같은 거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뭘 하고 있느냐? 아직 상하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상하이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외노자들은 뭘 하느냐? 중국의 지방 노동자들은 상하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달과 택배, 물류, 운송업. 이걸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상하이에서 살고 있는 상하이의 좀 어른들 있잖아. 좀인데 어느 정도 은퇴도 했고 돈도 좀 있고 잘 사는 그런 한 50대, 60대, 70대 되는 그런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길거리에 나가면 한창 자기 개발하고 공부해야 하고 열심히 뭔가 일을 배워야 할 시기에 그런 청년들 20대 쌩쌩한 애들이 길거리에서 핸드폰으로 계속 게임만 하면서 오토바이에 앉아있다. 다음 배달건 기다리느라고.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거는 중국 정부가 진짜 이거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칩 만들고 있어요. 드론 만들고 있고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 청년들이 어떻게 되든 좆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과거의 상하이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힘들더라도 상하이에서 몇 년을 버티면 고향에 있는 것보다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도시였어. 희망과 그런 꿈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실제로 상하이에서 성공한 외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상하이까지 와서 하루 종일 배달하고 택배를 나르고 집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 없어졌습니다. 언제 배달해가지고 중산층으로 올라갈래? 말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외지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상하이에서 계속 몸을 이유를 잃게 돼요. 그런 이 사람들도 이탈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말 그대로 상하이의 생활 환경을 구성해왔던 구성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없어진다고 그냥 택배 배달 기사 몇 명 없어진다고 상하이 도시 분위기가 바뀌어?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다 상하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구성원들 중에 한 명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상하이는 또 더 썰렁해지고 더 막 텅 빈 도시 같아지고. 그렇다면 상하이 도심에는 과연 누가 남게 될까?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계층과 관광객, 정부기관과 대형 산업시설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거리에서 물건을 사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동네 음식점과 시장을 이용하고 그 생활을 유지하는, 생활의 활기를 붙도아 놓는 그런 생활 인구는 싹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하이가 비어 보이는 큰 이유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요즘 상하이 가는 친구들은 상하이 가니까 사람 많던데 북적북적하고 삐까번쩍하던데 네가 옛날 상하이를 못 봐서 그래. 옛날 상하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관광지뿐만 아니라 골목골목을 가도 분위기가 있었고,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상가,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025년 23.2%였다고 합니다. 4칸 중에 1칸은 비어 있는 거야. 지금 중국의 오피스들. 그만큼 공실률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쇼핑몰도 비슷해. 쇼핑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쇼핑몰 상황은 오피스보다는 조금 낫지만 역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2025년 2분기 세빌스가 조사한 상하이 쇼핑몰 전체 공실률은 약 11%였다고 합니다. 핵심 상권은 8.9%, 비핵심 상권은 11.5%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임대료. 상하이 쇼핑몰 1층 평균 임대료는 전년보다 2.4% 하락했고 건물주들은 임대료 할인과 유연한 계약 조건을 제공하며 입점 업체를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5년 말에도 비핵심 상권 공실률은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3%를 넘었습니다. 물류시설 공실률은 2025년 말 약 27.8%였고 한 분기 동안 임대료가 6.5% 하락을 했어요. 사람이 줄고 사무실이 비고 상권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러면 도시는 이제 활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상하이가 쇠퇴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한 개, 상하이 사람들이 보는 상하이 쇠퇴의 이유 또 한 개가 있는데 이것도 난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상하이의 문제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그런 붕괴가 아니라 도시 안에서 사람과 자본, 문화와 자신감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장기적인 쇠퇴에 가까워요. 뭐가 있냐면 상하이 고유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거든. 요즘 상하이에는요 옛날 상하이 말이 따로 있어. 상하이 말로 영상을 제작하는 현지 상하이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 90년대생까지 여러 세대가 의도적으로 상하이 말을 쓰면서 사용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 사람들한테 상하이 말을 쓴다라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요
학교와 공공 영역에서는 표준 중국어, 즉 푸통화, 표준어를 절대적으로 우선되면서 상하여 사용 환경이 급속히 사라지는 것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은 무조건 표준어를 쓰게 해요. 근데 뭐 물론 지들끼리 있으면 뭐 상하이 사람들끼리 있으면 상하이 말을 쓰겠지. 하지만 푸통화, 표준어만 계속 쓰다 보면 학교에서 푸통화만 쓰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랑도 표준어 쓰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상하이의 그 옛날 상하이 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점점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뭐 쓰지 못하는 그러다가 아예 잊혀져 버리는. 그런데 상하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한 세대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상하이 말을 알아듣는 능력까지도 사람들이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경고를 하느냐? 이 상하이 말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단어 몇 개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로 표현되었던 유머와 감정, 생활 방식, 인간관계, 역사적 기억이 함께 사라지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도 그 도시의 일부분이거든. 근데 그 도시에 쓰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도시의 지방 언어를 없애버린다? 그거는 언어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야, 전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 그 언어로 표현되었던 유머와 감정, 생활 방식, 인간관계, 역사적 기억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화가 없어져. 그 상하이의 그 좋았던 그 문화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하이는요, 서양인과 뭐 일본인, 중국 각 지역에서 온 지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뒤섞이면서 성장한 그런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상하이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는 사라지고 중국의 다른 도시와 똑같은 고층 건물과 쇼핑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홍색 전시관, 중국 공산당의 이념, 공산당을 창량하는 그런 정신, 그런 거를 더 교육시키려 하고 더 전시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 교육기관, 전시관 그런 것들만 생겨나고 있고, 중국의 지방 도시들은 그런 도시들이 많아요. 그럼 비슷하게 고층 아파트, 비슷한 쇼핑몰, 비슷한 소비 공간.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요즘 중국 국내에서 여행 다니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야, 여행지가 다 복붙해 놓은 것 같다. 여행지 가잖아요. 여행지에 먹거리가 있잖아. 모든 중국의 여행지의 먹거리들이 다 똑같아. 모든 문화 체험이 다 똑같아. 뭐야, 나 지금 똑같은 여행지에 온 거야? 이 정도의 착각이 나올 정도로 여행지마다 먹거리가 똑같고 문화가 똑같고 파는 물건 똑같지. 상하이와 상하이 외곽도 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건물만 보면 화려하지만 어느 도시를 가도 다 그런 똑같은 모습만 지금 남아있는 거야. 중국은 지역의 역사와 생활 방식이 반영된 그런 개성은 더 이상 찾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상하이를 알던 사람들, 지방인들 혹은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살던 옛날의 중국인들, 상하이인들은 지금 상하이에 도착해도 이곳이 진짜 상하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중국의 수많은 대도시 중에 그냥 한 개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반면 공산당의 혁명 역사와 이념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른바 홍색 문화 시설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홍색 문화 전시관, 말 그대로 그냥 공산당 문화 전시관이야. 혁명 역사 홍보관, 공산당 선전 시설 이런 거는 상하이뿐만 아니라 작은 동네와 소도시까지 미친 듯이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하이 행정 조직의 언어와 일 처리 방식이 문화 대혁명 시절의 패턴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용하는 돈만 인민폐일 뿐이고 말과 행동 방식은 문화 대혁명과 비슷해지고 있다. 대륙남의 시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칠 확률은 여러분들 저희 생각은요, 중국은 대한민국을 치지 않을 거예요. 왜 쳐요? 대한민국 얼마나 잘 만들어진 나라야.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있어. 세계적인 자산과 기술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그걸 왜 칩니까? 중국은요, 조금씩 한국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한국 모든 사람들이 교육과 정신, 이념 이런 걸 침투시켜가지고 정신을 개조시키고 중국을 좋아하게끔 만들고 중국 공산당이 더 훌륭하다게끔 믿게 만들고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낫다게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조금씩 침투해가지고 많은 중국 사람들을 또 한국으로 보내면서 한국과 중국 사람들도 결혼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한 50년이 지나봐. 중국은 대한민국을 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한국은 그냥 중국 사람들이 깔려 있을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을 거야.
통째로 그냥 집어삼키는 거. 이 좋은 나라를 왜 쳐요? 안 치지. 아, 미쳤다고 이걸 칩니까? 나중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낳은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중국인 화교 2세 3세들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다 한국 국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정치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면 그냥 그때는 한국이 아니지. 그때는 그냥 중국이 되는 거지. 예,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예. 지금 대학에 중국인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생들 한국으로 많이 보내. 근데 봐봐, 그런 수많은 중국인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어쩌다가 한중 커플, 한중 부부가 생겨날 수도 있잖아. 요즘 한중 부부들 은근히 많이 생기고 있어. 그럼 나중에 그 한중 부부가 낳은 자식은 걔는 중국 편을 들까 한국 편을 들까? 아니지. 걔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는 다 좋아하고 싶어 할 거야.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중국이 한국을 잘 이렇게 집어삼키면 한국도 좋아할 수 있고 중국도 좋아할 수 있게 되잖아. 그리고 요즘 그런 애들도 많아요. 중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중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친중파가 됐어. 갑자기 막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당 찬양하고 한국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공산 체제가 훨씬 더 앞서간다. 한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한국의 살 길은 공산주의화 되는 거다. 말 같지 않은 그런 병신 새끼들 존나 많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상하이가 이제 점점 쇠퇴하고 있고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냐. 외국 기업이 줄고 오피스가 비고 있고 상가 임대료가 내려가고 있고 평범한 자영업자는 버티지 못하고 있고 외지 노동자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다시 고향으로 밀려나고 있고 상하이 주민이 사용하던 언어와 생활 문화도 사라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똑같은 고층 건물과 쇼핑몰, 홍색 문화 시설, CCTV와 보안 인력이 채우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이 치안도 지금 꽤 안 좋잖아요. 중국도 계속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앞에서 차로 막 초등학교 막 밀고 막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보안 인력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 뒤에 그런 수많은 문제 뒤에 상하이의 건물들은 여전히 화려하고 야공도 여전히 아름답고 와이탄에는 관광객이 있고 난징 뚱루에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은 상하이 그대로인데 상하이 꽤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알맹이 상하이 출신의 그 상하이라는 도시를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했던 사람과 돈, 문화와 기회가 조금씩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상하이 사람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상하이가 이제 상하이 같지가 않다. 상하이가 쇠퇴하고 있다. 상하이가 끝났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 재밌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관심 갖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복불복인 게 가끔씩 제가 정한 주제는 갑자기 막 조회수가 막 미친 듯이 터질 때가 있어. 야,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다가 뭐 이럴 때도 있어. 정말 진짜 각 잡고 준비한 거. 야, 이거는 진짜 조회수 100만 각이다 라고 준비해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조회수가 막 10만 밖에 안 나와. 그럴 때는 굉장히 현타 와요. 그리고 가끔씩 오늘 딱히 할 게 없는데 요거라도 하자 이런 주제가 있어. 오늘 딱히 주제가 없는데 그냥 요 주제라도 대충 하자. 그냥 요거 주제 한 개 땜빵으로 넣자. 근데 그 땜빵으로 넣은 주제가 갑자기 조회수가 막 7, 80만 회 막 찍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공부한 내용을 그게 어떤 분야의 내용이든 간에 그냥 저는 차곡차곡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거든요. 여러분들 제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 절대 도움이 되면 됐지 피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꼭 구독해 놓으시고 중국 관련 소식 또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